취재 환경도 열악한데 수고 많으십니다. 또 현장에 이제 후보님 그 유세 현장을 다니면서 취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취재하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전화 공보단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OBS 기관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하고 노동정부 관련해서 11시에 기자회견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느 분이 좀 참석을 하시고 이 의미는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이낙연 전 총리 관련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사실 처음 듣습니다. 방금. 그 뭐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사전에 그 상황을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저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그 3차 토론 끝난 뒤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극적 단일화가 있었는데 오늘 선대해보는 좀 오늘 단일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이런 식의 표식 단일화 이런 것 좀 집중하실지. 이제 단일화 관련 질문이 많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가급적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는 이제 뭐 후보님하고 이준석 후보님하고 물론 뭐 물밑에서 조율하는 건 하지만은 공개적으로 단일화 관련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단일화에 그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일화 관련 언급은 제가 가급적 개별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도록 제가 선대본부에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YTN 강민경입니다. 어저께 저 선대위에서 윤상현 의원님 임명하고 관련해가지고 일부 의원님들이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당 차원에서 뭐 이건 좀 맞는 방향이 아니다 이러면서 선대위 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수습을 하시는 건지. 사실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윤상현 의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우리 당의 5선 6선 의원들이 대부분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천 지역에 지금 그 우리가 상당히 취약 지역인데 선거 전체를 좀 지휘할 그런 공동선대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지역에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어제 저녁에 임명을 했고, 또 뭐 이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선거라는 게 우리가 조금만 또 작은 차이를 다 극복하고 함께하는 그 용광로 선대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께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잘 경청하고 또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거 딱 한 주도 안 됐잖아요. 현재를 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선거 전략 어디에 집중하실지. 판세는 그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상당히 격차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의 목표가 1%씩 따라잡겠다가 했고, 차근차근 우리 후보의 그 진면목을 알림으로 인해서 이 결국에는 골든 크로스를 이루겠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세운 계획대로 상당히 그 많이 추격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사실 뭐 메시지가 이제 후보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2주차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캠페인을 해왔고, 이제부터 또 이제 이 일당 독점으로 인한 그 민주주의 위기라든지 또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이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집중 홍보를 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김문수 후보가 만들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알려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천재일보 김민철입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낙연 후보님 만난다고 하는데 혹시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물밑에서 만남을 좀 조율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거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오늘 마지막 토론이어서 3차 토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후보께서는 이번에 좀 어떤 전략으로 나가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치 분야니까 오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후보는 이제 권력을 내려놓겠다 이런 관점에서 개헌도 말씀하시고 임기단축 개헌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도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권력을 내려놓으려는 우리 입장하고 민주당은 지금 오히려 지금 우리하고는 달리 그런 권력 내려놓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거고요. 또 국민적 입장에서 당연히 지적해야 되고 또 국회의 어떤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마비, 사실상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수당이었을 때, 여당이고 다수당일 때 마저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가급적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권력이라는 게 민주주의는 절제된 권력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이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학자인 티모시 슈나이더 이런 사람들은 폭정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다수에 의한 폭정. 이런 문제점이 심각하게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좀 우리가 문제제기할 겁니다. 숫자 많다고 법을 앞세워서 절제하지 않고 그냥 폭주하면은 이거는 민주주의라는 근본 정신을 해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앞으로 통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절제된 권력 행사를 해야 되고 또 탄핵 남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투표 독려하신다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주에 의원회관에 보수 유튜버들 따로 불러서 부정선거, 공정선거 되게 좀 많이 도와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선대위 관계자 측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감시 감독 주체에 보수 유튜버도 포함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이 사전 투표의 문제점, 그리고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이고요. 그 문제는 우리는 국민을 상대로 사전 투표를 이제 독려하는 건 다른 문제죠. 왜냐면 국민들이 지금 아직도 사전 투표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걱정하면서 제기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고 또 이번에는 어떻게 확실히 좀 더
타이트하게 감시를 하겠다, 엄격하게 감시를 하겠다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또 사전투표를 안 해서 투표율이 떨어졌을 때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그 많이 안 갔을 때 생기는 문제도 잘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뭐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시 감독의 대상에는 유튜버들이 포함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유튜브들 어떻게 감독? 주체 감시 감독 주체가. 아, 그거는 저희 당에서 할 일은 아니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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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요 회의실을 써야 돼. 예. 다음 말씀하십시오. 앞선 질문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사전투표도 독려하시고 공투표도 독려를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지를 반영하면서 그 구체적인 어떤 그 투표 독려의 전략이나 혹은 뭐 지역 시당의 어떤 뭐 전달 사항을 했다든지 이제 시도당에다 전달하고 있고요. 이제 투표 독려 캠페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하달했습니다. 하달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 실무적인 이야기니까 아마 사무처에 물어보면 답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예.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노조가 요새 참여했는데 선대본에서는 이 한동훈 대표 요새 참여는 어떻게 보시고 있고 한동훈 대표에 좀 기대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혼자 이렇게 유세하시고 해서 사실 이제 우리 후보님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또 같이 하시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수락하셔서 어제 처음으로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자꾸 이제 언론에서 우리가 이제 원팀이 안 된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선을 또 치열하게 했잖아요. 민주당 뭐 경선이 거의 형식적인 경선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당은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유증이 있고 이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그 후유증을 해소하는데 조금 시간이 이제 걸렸는데 아마 이제부터 한동훈 대표도 어제 함께 해 주셨고 앞으로도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같이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